감사합니다. 왕돌초로 나가는 구산항인데 배 타고 약 1시간 거리고 최근에 메다 37, 뭐 메다 20 뭐 이러면서 큰 사이즈들이 제법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본격적인 봄 시즌을 맞이해 대형 부시리를 만나러 가는 길. 오늘의 빅게임 포인트는 울진 구산항에서 배로 1시간 거리에 자리한 왕돌초다. 초봄 빅게임의 성지로 첫손에 꼽히는 왕돌초. 아침 첫 타임에는 그 플로팅 타입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무게는 130g. 오늘 생각보다 무척 바람도 좀 약간 있고 바람이 엄청 차네요. 변덕스러운 봄 날씨. 거친 바닷바람에 체감 온도는 영하권이다. 자, 저 뒤에 보일링 시작했어요. 뒤에 저 뒤쪽 보세요. 파핑 하세요. 파핑 뒤에. 이 PD 한 마리 잡았어요. 이거 맛있는 거야. 지금 물색은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하루 전일 낚시 중에 바이트 순간 온몸이 휘청이는 느낌. 어떤 녀석이 이런 괴력을 내뿜는 걸까? 최근 미터급 대어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는 왕돌초. 그런데 포인트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일까? 낚시를 시작한 지 5시간, 겨우 볼락 한 마리를 낚았을 뿐이다. 이렇게 긴 시간 느낌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 힘들어 하시죠. 네. 힘들어요. 그래서 하루 전일 낚시 중에 인터뷰 도중에 찾아온 바이트. 걸었다 싶은 순간 온몸이 빨려 들어가는 느낌. 이번엔 제대로 대어를 낚은 걸까? 엄청난 괴력이 느껴진다. 이게 바늘이 약해서 강하게 당기지 못하고 있어요. 트리플 옥이 굉장히 약한 거예요. 혹여 힘들게 낚은 고기를 터트리기라도 할까봐 조심스럽게 제압해 나가는 신동만 프로. 녀석을 달래듯 강약을 조절해가며 끌어당기는데 드디어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낸 녀석. 기대만큼은 아니지만 제법 큰 사이즈다. 새벽부터 쉬지 않고 캐스팅을 해가며 기다려온 순간 드디어 해냈다는 짜릿함이 온몸을 휘감는다. 나이스. 이제 뜰 채로 건지는 일만 남았다. 뜰채 두세요. 바늘 빠져요. 바늘이 약해서 세게 못 당기고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 나왔다. 네, 고맙습니다. 이게 제가 잘한 게 아니고 얘가 운이 없었어.
장어용 부실이. 네, 감사합니다. 얘가 좀 한 80cm 늘어났으면 좋겠구만. 자, 비록 크기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어렵게 한 마리 나왔어요. 부실입니다. 그 캐스팅이고 작은 거 80g짜리거든요. 트리플 훅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10짜리 크기라서 그래서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지그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걸릴 정도로 간신히 마치 그 스피너 베이트의 블레이드 윌로우 타입 블레이드가 간신히 돌아가는 정도로 반짝반짝거리게 그 정도로 끌어줬어요. 가슴속까지 시원해지는 손맛. 이것이 왕돌초 부실이다. 자, 여기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왕돌초입니다. 파이팅! 이 캐스팅 지그가 비록 등치가 작은데요, 굉장히 위력적인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 지그는 정말 제가 애착이 가는 지그예요. 얘는 그 형상이 딱 전형적인 그 까나리 멸치는 아니고요. 까나리 크기, 전갱이의 그 3분의 1 사이즈 정도 됩니다. 보편적인 전갱이 사이즈. 그리고 작은 그 핸들링, 그러니까 리트리브 속도가 늦어도 굉장히 좌우로 이렇게 반짝반짝하면서 마치 그 까나리 전갱이가 이렇게 그 헤엄치듯이 그런 액션이에요. 그래서 활성도가 좀 떨어져 있을 때 작은 크기, 부실이 방어 정도, 개들이라도 잡기가 딱 좋은 그런 지그죠. 부실이가 나온 곳에 또 다른 부실이가 있는 법. 작지만 위력적인 캐스팅 지그를 가지고 좀 더 큰 녀석을 노려보기로 한다. 그 같은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바이트가 이어지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무리지어서 있는 애들도 바닥에 거의 붙어서 살살 꼬리만 움직이고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조류가 없어요. 조류가 좀 살아나야 얘들이 활성도가 좀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서 먹이 활동도 하고 그러는데, 부실이를 낚았다는 기쁨은 잠시뿐. 외로운 기다림의 시간이 이어진다. 이제 시간이 12시 넘었습니다. 12시 20분. 정확히 낚시 시작한 지가 6시간 됐고요. 철수 시간은 앞으로 1시간 반 남았습니다.
머나먼 왕돌초까지 왔지만 낚시에 허락된 시간은 단 7시간뿐. 이제 그 시간도 아쉬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기대에 영 미치지 못하는 조항. 바다는 언제나 꾼이 원하는 것을 쉽게 내어주는 법이 없다. 새로운 포인트를 찾아 다시 기회를 엿보는 시간. 지금 수심이 한 45m, 40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비교적 그 빤빤한 지형인데 좀 더 그 캐스팅 낚시보다는 지역보다는 수심이 완만하게 깊어지는 그런 지형이에요. 캐스팅 낚시에 전혀 반응이 없어서 이제 지깅 낚시를 시도를 하다 수심이 조금 깊은 곳으로 이동을 했는데 그나마 지깅 낚시에 좀 반응이 있기를 좀 기대하는데 오늘 그 조류는 거의 없습니다. 바람에만 배가 좀 밀리고 지금 북동풍인데요. 북동풍이라서 남서쪽으로 배가 밀리고 조류는 거의 없습니다. 조류가 조금씩 살아난다고 하면은 금방 조항이 분위기가 좋아질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아마도 고기는 분명히 있을 텐데 반응이 없었던 이유는 그 조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싶어요. 수온도 비교적 좋은 상태예요. 표층 수온도. 자, 이 정도 지금 한 15분 가까이 내려서 지깅을 했는데 제가 지그를 올려서 볼에 대고 한번 심층 그러니까 바닥층의 수온이 어떤지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만일에 바닥층도 수온이 좀 좋다 그러면 조류만 살아나면 오늘 분위기가 좋아질 것 같아요. 한 14도 정도 15도 정도 비교적 차가운 아마도 지금 이 지형에서는 지깅에도 반응이 없을 것 같습니다. 수온으로 볼 때 잠시 후에 여기서 하다가 안 되면 다른 자리로 옮기면 그쪽 수온이 좀 낮으면 거기에서 반응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간간히 먼 곳에서 갈매기 떼나 보일링 하는 게 보이면 이제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파핑 낚시를 하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뭔가 분위기가 좀 살아날 걸 기대하게 하면서 꾸준하게 이렇게 지깅 낚시를 할 겁니다. 조류가 살아나 주기를 기대하며 마지막 스퍼트를 이어가는 시간. 낚시의 시간이 끝나기 전에 꼭 결실을 보고 싶다.
오늘 그 6호선 빅게임 낚시배는 저희 확인된 게 4대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개인 보트 1대 목격이 됐었고, 지금 이제 오후 2시 거의 다 돼 가는데요. 보니까 뒤쪽에 그 어선들이 쭉 이렇게 포진이 돼 있는데, 뭔가 봤더니 저기 한치배래요. 한치 낚시. 채낚기죠. 그러니까. 한치가 요즘 엄청 나온다고 합니다. 원래 이맘때가 한치 때가 아닌데, 시즌이. 때에 맞지 않게 한치 풍년이 든 바다. 신동만 프로가 기다리는 부시리는 다 어디로 숨은 걸까? 매번 낚시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쉬운 날은 없어요. 항상 쉬운 건 없어요. 이번에 봄 되기 전에 저희 그 빅게임 더 와일드에서 동해 왕돌초에서의 그 와일드한 장면을 좀 보여드리려고 뭐랄까 기대가 컸거든요. 조금 아쉬움이 남는 그런 하루였어요. 아마도 그 이번 주 계속 오늘 내일 지나고 나면은 날씨 좋을 때 오시면은 조항은 아주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나마 조류가 이렇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오늘 조류가 조금 이렇게 흐르는 정도, 기본적으로 뭐 한 1로트 정도만 가져왔어도 충분히 대형 부실이 낚아올리는 그런 장면들이 나갔을 거예요. 그게 좀 아쉬워요. 저희 뒤쪽에 보시면 그 한치배가 이렇게 많이 떠 있잖아요. 한치가 들어와 있다는 거는 수온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치가 한때는 이 동해에서 잘 낚이지가 않았어요. 남쪽에서만 주로 낚이고 자원도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한치배가 이렇게 많은 걸로 봐서는 올해 봄에 아마 그 대형 부실이 굉장히 많이 더 유입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한치는 그 부실이가 좋아하는 미끼거든요. 그 참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이 동해 가까운 이 지역에 우리는 지금 못 보고 있지만 참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들이 지나가고, 그러다 가끔 내만 가끔 이제 정치망에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참치들의 주 미기가 바로 저 한치거든요. 남방 참더라고는. 아무튼 빅게임 더 와일드는 요소요소 우리 국내 남해 동해 뭐 서해 할 것 없이 요소요소 찾아다니면서 시청자분들께 신기한 장면, 멋있는 장면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신동만입니다. 여기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동해 왕도초입니다. 화창한 봄, 경기도 양평에서 신동만 프로를 다시 만났다. 출조할 때 못지않게 바쁜 주말을 보내고 있다. 자, 그 주말이 저한테는 뭐랄까 더 피곤한 날이에요, 사실은. 그게 왜 그러냐면 처음 하시는 분들 궁금증이 굉장히 많거든요. 바늘 하나 사이즈 선택하는 것부터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 챙겨드리고 전화 받고 택배 포장하고 그러느라 무척 바빠요. 저는 365일 중에 쉬는 날은 한 이틀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 상춘객 들어보셨죠? 오늘은 제가 상춘객이 돼서 요 동네에 용천 삼리라고 있어요. 양평에. 거기 가서 꽃 구경도 하고 왔어요. 그것도 있지만 또 제가 양평에 홍보대사가 됐어요, 이번에. 홍보대사의 역할을 충분히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벚꽃 구경하러 또 잠깐 다녀왔습니다. 저한테 가장 많은 질문이 뭘 쓰면은 잘 나와요? 이런 말이에요.
예, 물론 고민이 될 겁니다. 저 역시 그렇고. 택배 주문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문의가 오면 사실은요, 그게 제일 난처해요. 그래서 주로 봄철에 잘 될 만한 것, 이렇게 그 여름으로 이어질 때 잘 될 만한 것, 요런 걸 요렇게 적용을 해서 써보십시오라고 이렇게 추천을 드리죠. 그럼 그렇게 주문을 오면 제가 포장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제발 이 고객분께서 받아서 실제 낚시 현장에 가서 적용을 해서 이게 잘 됐으면 좋겠다. 정말 비건 하나 올리는 장면 내가 사진으로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좀 간절하죠. 그런 마음으로 늘상 일하고 택배 포장도 하고 그래요.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주문하시는 루어 중에 대부분 바늘이 다 이렇게 달려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세팅된 그대로 사용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박스에서 뜯었는데 내용물에 펜슬에 바늘이 없는 경우는 본인이 어떻게 바늘을 세팅을 하십시오라고 뒤쪽에 보면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근데 처음 하시는 분이 그걸 맞춰서 찾아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늘이 내가 초이스하기가 힘든 분들, 직접 그런 분들은 제가 직접 바늘까지 구매하는 거 도움드리고 이렇게 펜슬에다가 바늘까지 직접 세팅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사용을 직접 할 수 있게. 싱그룹 달아주세요 그러면 싱그룹 세팅해서 보내드리고, 처음 할 때 굉장히 난해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속속들이 그렇게 속 시원하게 제가 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빅게임 낚시 채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 많은 낚시인들을 위해 좋은 멘토가 되어주고 있는 신동만 프로. 자신의 오랜 낚시 경험을 살려 성심성의껏 채비 조언을 해주고 있는데, 낚시 시즌이 본격 시작된 후 가슴 뿌듯한 소식도 자주 들려온다. 일로 와야 돼. 감으면서 와야 돼요. 천천히. 봄철, 그러니까 3월부터 5월 정도 산란이 이루어집니다. 그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어종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자, 근데 정확하게 이때부터 요때까지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가령 제주도, 그 다음에 남쪽 통영, 거제, 완도권, 남해 쪽에 걸쳐 있는 그런 위치, 그 다음에 동해로 말하면 왕돌초를 기점으로 왕돌초 북쪽까지만 해도 그 수온의 영향이 굉장히 민감하죠. 그래서 그 산란이 남쪽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산란 복판이다라고 치면, 이 북쪽에서는요 산란이 막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정도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꽃피는 봄 3월부터 꽃이 지고 이제 나뭇잎이 무성하게 푸르르게 왕성하게 피고 있는 5월 말경, 요때로 보시면 되고요. 특히 부시리방어는 그 동해 왕돌초 지역에 산란이 한참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하면 4월, 5월 초중순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결국 산란철이 되면 어종별 성어, 그러니까 최고로 성장해 있는 성어를 만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선뜻 쫓아와서 인조미끼를 한 번에 왁 하고 달려들어서 물지는 않아요. 가령 굉장히 많은 마리수가 무리를 이뤄서 밀집도가 높은 그런 환경 속에 먹이 활동까지 하고 있었고, 그런 데다 루어를 던져 놓으면 여지없이 볼 것 없이 물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될 것 같지만 루어를 던져서 플로팅이나 물에 가라앉혀서 끌어주는 싱킹이나 이것저것 다 해도 환장할 정도로 안 물어줘요. 그게 바로
산란철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어떤 걸 먼저 던져 놓을까 고민되시죠? 제가 플로팅, 물에 뜨는 것과 물에 가라앉는 것, 싱킹 둘 중에 어떤 걸 먼저 쓸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여지없어요. 예, 무조건 그 싱킹 타입이에요. 이 싱킹 타입은요, 뭐랄까, 조용한 뭐 암살자 이런 거? 그런 걸로 보시면 돼요. 이 플로팅은 물 위에서 얘가 움직이면서 물의 표면에서 물을 파닥파닥 튀기면서 소음을 유발하고 그러는 것, 눈으로 보이잖아요. 낚시하는 본인이. 분명히 이 플로팅은 싱킹에 비해서 던져서 끌어주고 던져서 끌어주고 또한 부시리방어가 뒤에 쫓아오면서 등지느러미를 내놓고 쫓아오는 장면을 보고, 그래서 빅게임 낚시 하시는 분들이 포퍼나 플로팅 펜스를 선호하는 이유가 그렇고요. 만일 확률적으로 본다면 플로팅보다는 싱킹이 굉장히 더 위력적이다, 그런 얘기죠. 이론적으로. 이 싱킹은요, 멀리 던져서 바닥까지 깊이 가라앉혀서 끌어주고, 그 다음에 중층까지 던져서 중층까지만 가라앉혀서 끌어보고, 그 다음에 수면 바로 아래 약 1~2m 정도 그 쉘로우층에서 끌어주고, 이렇게 세 가지잖아요. 자,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자 보세요. 캐스팅에서 중층까지만 가라앉혔다가 한 20m 끌어줬다가 다시 가라앉히고, 수심이 점점 깊어지거든요. 포인트가 배를 흘러 들어갈수록 다시 한 10m 감아들였다가 또 가라앉혀주고, 이렇게 전층을 동시다발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이런 효율성으로 따져보자면 이 플로팅보다 싱킹 타입이 굉장히 위력적이다. 자, 그러면 확률적으로 볼 때 뭘 쓰는 게 좋을까요? 그럼 당연히 싱킹 타입이죠. 그래서 저는 자꾸 싱킹 타입 펜스를 선호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봄철에는 주로 이렇게 자극적인 무채색에 가까운 블랙 컬러도 있고요. 이렇게 화이트 컬러가 있거든요. 이런 것.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옐로우 컬러가 있어요. 네, 주황색이라고 해야지 맞죠. 주황색인데 얼굴 쪽 또는 저 꼬리 쪽에 더 진한 핑크나 빨간색으로 포인트를 주기도 해요. 이 주황색 계열, 골드빛 반짝거리는 이런 계열들이 그 스폰 컬러라고 해요. 스폰이 산란이란 말이잖아요. 산란철에는 굉장히 자극적인 주황색, 빨간색, 노란색 이런 컬러에 굉장히 반응이 좋다라고 하는, 자극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론서에 나와 있습니다. 물고기가 산란철이 되잖아요. 이제 알을 뿌려야 돼. 그러면 그 생식기 뒤쪽, 그 아래쪽에 항문 주변이요, 빨갛게 부어 있어요. 그게 바로 스폰 컬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그런 자극적인 컬러에 굉장히 포악스러운 관심을 보이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렇고, 근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내추럴 컬러를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본인이 좋아서 선택을 하는 거지 물고기의 포식자의 관점, 시점으로 보는 게 아니다. 실제 물고기에 가까운 컬러만 태클박스에 갖고 있는 분은 이런 시기에 결코 좋은 조과를 못 올릴 수 있다. 그 얘기나 똑같습니다. 물속에 빨리 가라앉는 그 싱킹 타입, 정확히 말하면 캐스팅 지구라고 하는 메탈 지구도 싱킹에 속하죠. 예, 빨리 가라앉으니까. 자, 이렇게 그 극적으로 두 가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위는 150mm, 15cm고 밑에는 160mm예요. 그러면 살짝 뒤쪽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밑에 펜슬은 좀 날렵하죠. 딱 봐도 정어리, 고등어 치어 정도로 딱 보여요. 모양도 제가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두 가지가 있는데 극적으로 다른 이유가 뭐냐면 위는 150mm인데 밑에 것보다 무게가 살짝 더 나갑니다. 바늘까지 하면 거의 100g 가까이 돼요. 95g인데 이렇게 비슷해 보이지만 물속으로 가라앉아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끌어줄 때는 이것과 이것의 액션은 굉장히 차이가 많다는 거예요. 자, 밑에 거는 좌우로 워블링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움직임이 S자 곡선으로 약간 루즈하게 길게 움직이는 반면 이 FS150은요. 딱 가라앉아서 수압이 굉장히 많은 수심 3, 40m권에 딱 가라앉으면 꼬리 쪽만 살랑살랑살랑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다가 표층 가까이 빠른 속도로 가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거의 일자로 이렇게 오거든요. 그런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부시리 방어 모든 회유성 어종들은 실제 물고기가 움직일 때는 꼬리 뒤쪽이 움직여 앞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근데 이 펜슬은 거의 일자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하죠. 그런 거에 잘 반응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늘상 같은 각도로 같은 시각으로 와닿는 베이트피쉬의 유형보다 전혀 이색적인 유형, 굉장히 빠른 속도인데 거의 움직임이 없어, 꼬리 쪽이. 그렇게 움직이는 그런 펜슬에 유독 잘 반응을 할 때가 바로 3, 4, 5, 6월까지 요 시기예요. 그런 시기에 산란을 위해서, 자, 산란할 때는 그냥 물속 중층에 하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바닥에 하잖아요. 바닥에 딱 붙어서 산란 준비를 위한, 자기 배들을 지키기 위한 그런 공격적인 자세로 취하고 있는 부시리 방어 성어 140cm, 150cm 이런 대형 부시리들을 낚아 올릴 확률이 높은 이유가 바로 이 펜슬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바닥까지 깔아앉혀서 바닥 전층을 탐색을 할 수 있는 그런 펜슬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력적인 반응을 보인다. 그 얘기입니다. 이 부시리 방어는 이 베이트피쉬가 모일 만한 그런 지형 조건을 찾아다닌다? 라기보단 베이트피쉬를 쫓아가는데 이 베이트피쉬들 역시 수중에 안반 지형이 굉장히 위로 돌출이 돼 있어 있거나 아니면은 산처럼 이렇게 산맥이 돼 있어요. 그런 지형들을 찾아다니니까 그런 곳에 모여 있다 보니 부시리 방어가 거기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류가 급하게 막 흐르기 시작을 하면은 조류가 받쳐서 이 경사면을 타고 올라가서 흘러 떨어지는 경사면 반대쪽, 뒤쪽 이렇게 봉우리 정도 다 여기에 포진해 있어요. 자, 그런 지형에 찾아 들어가서 낚시를 하는 거고 주로 산란기 때도 이런 곳에 대형 부시리들이 딱 그런 곳에 포진해 있습니다. 상류 쪽을 딱 보고. 그래서 주로 왕돌초뿐만 아니라 부시리, 대형 부시리를 만나기 좋은 그런 장소는 포인트는 다 그런 곳이 있죠. 그래서 왕돌초처럼 남북으로 길게 수중에 산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길쭉한 굉장히 그곳에는 그 안반 지형이 들쭉날쭉돼 있어서 물고기들이 은신하기 좋고 은신해 있는 물고기 그 위에 회유성 어종 작은 베이트피쉬들이 막 놀고 있고 그걸 잡아먹기 위해서 부시리 방어, 참치, 마린이 들어오고 자 이렇게 먹이 사슬이 형성된 그런 데를 찾아다 가다 보니까 동해 왕돌초 그러는 겁니다. 오, 좋아. 뒤로 천천히. 잘 끌고 가. 내려. 오, 안 돼. 이거 얼마나 되는 거야? 오, 자, 한 방에 넣어야 돼, 한 방에. 자신 있지? 다시. 다수의 분들이 바늘을 개인이 튜닝을 하여 싱킹 펜슬, 플로팅 펜슬 두 개가 체형도 이렇게 벌써 다르잖아요. 크기가. 그러면 바늘 크기도 달라져야 되는데 이 펜슬을 출시할 때는 가장 밸런스가 이상적인 그 기준치에 정확하게 세팅을 해서 바늘을 달아서 세팅을 하는데 본인이 바늘을 좀 더 큰 것, 좀 더 무거운 것, 당연히 크고 바늘이 굵어지다 보면 강하다 보면 더 무거워지겠죠. 그러다 보면은
밸런스가 안 맞아서 초기에 이 펜슬이 요구하는 그런 액션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래서 가급적 바늘이 세팅돼서 출시되는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저는 권장을 드리고요. 만일에 굳이 바늘을 튜닝을 해서 이렇게 목줄을 합사 또는 강한 실로 튜닝을 해서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할 경우에는 목줄을 바트 이렇게 짧게, 최대한 짧게 만들어 쓰는 게 좋습니다. 특히 중간 바늘, 배 밑에 달리는 앞쪽 바늘은요, 목줄이 조금이라도 길면 5mm 이상만 길어지면 스플릿 링 크기도 있기 때문에 스플릿 링이 들어가고 솔리드 링이 들어가고 바늘 목줄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자, 리트리버 할 때 꼭 이렇게 바늘이 껴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안 빠지죠, 흔들어도. 바늘 포인트가 굉장히 날카롭죠. 그래서 플라스틱 바디에 이렇게 끼어서 고정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 감안해서 적정 길이, 스플릿 링의 크기도 아예 굉장히 정교하게 맞춰서 껴놓은 거고, 바늘도 이 바디 형태 크기에 맞춰서 껴놨는데, 이런 경우엔 끼려고 해도 이렇게 껴졌다가 흔들면 빠져요, 다. 그리고 360도는 아니지만 180도 회전을 해도 아무 문제 없게. 이 바늘에 걸리면 이 스플릿 링이 벌어져서 빠지지 않을까, 그런 경우 없습니다. 그리고 바늘 강도도 굉장히 우수한 바늘을 세팅을 아예 딱 해놔요. 이렇게 본인이 얼마든지 튜닝을 해서 쓰시는 건 좋은데, 단 그런 섬세한 부분 때문에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자, 그리고 또 중간 바늘이 목줄이 좀 길어지다 보면, 자꾸 쓰다 보면 늘어지죠. 쇼크리더가 요 앞에 있잖아요, 돌에. 그러면은 리트리버 하는 돌에 액션을 주다가 여기에 자꾸 걸려, 쇼크리더가 이렇게. 네. 그러면 다시 회수해서 이거 빼서 또 손줘야 돼요. 이런 번거로움들이 있어요. 대신에 원래 달려져 있는 바늘이 짤막하게 이렇게 있으면은 쇼크리더에 휘감기는 그런 트러블도 훨씬 덜하다. 내가 신장이 남성인 경우에요, 170이 조금 안 돼요. 그 다음에 몸무게도 70g 전후, 좀 왜소한 체격인데, 그 헤비한 팝핑 때 본인한테 맞지도 않는 걸 계속 휘두르고 그 무거운 거 한 130, 140, 150g 되는 펜슬을 달았어요. 그러면 2시간도 못 합니다. 벌써 이 전완근에 경련이 오기 시작을 해요. 어깨가 뻐근하고 찌릿찌릿하고. 그 낚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본인한테 장비 맞는 걸 딱 세팅을 해서 그 비싼 펜슬 물에 뜨는 거 큰 거 굳이 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믿을 필요는 없다, 그 얘기예요. 그거 사용하지 않아도, 그 비싼 거 쓰지 않아도 된다. 저는 그거를 자꾸 당부하고 싶어요. 캐스팅을 하고 플로팅 타입은요, 지그시 옆으로 끌어주시 리트리브를 하다가 트위칭 또는 저킹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움직임도 이렇게 주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캐스팅을 해서 가라앉힌 다음에 중속 또는 빠른 속도로 감아주기만 하면 돼요. 굳이 내가 스스로 알아서 액션을 만들어주지 않아도 된다. 그러다가 한 마리 이제 훅업이 됐어. 자, 바늘에 껴서 완전히 훅업이 됐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과정부터 랜딩 과정까지는 굉장히 방어적 자세고요. 캐스팅을 하고 나서 훅업이 되기 전까지의 과정은 굉장히 낚시인 본인이 공격적인 자세와 공격적인 마인드로 낚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멀리 있을 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슬랙 라인 또는 얘를 회수해서 빨리 당겨놔야 돼요. 거기는 수심이 낮기 때문에. 그 선장님 대화 중에, 내용 중에 이런 내용들이 간간히 들릴 거예요. 그 수심이 몇 미터다, 빨리빨리 올려야 된다. 그러면 빨리빨리 감아 올려야 되는데 내가 힘이 붙여. 이미 파이팅 벨트에 꽂지도 못했어. 겨드랑이에 낀 채로 얘한테 질질 끌려다닌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잡을까를 걱정하지 말고, 잡고 난 다음, 훅업이 되고 난 다음에 랜딩을 어떻게 할까를 더 고민을 해보시라고. 많은 분들이 한 마리 걸어보지 뭐 여기에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나한테 어떻게든
자, 신동만이 가는 방송을 보고 빅게임 더 와일드를 보고 그래 내가 한번 가볼게요. 나도. 자, 의기양양하게 한번 갔어. 당신한테 분명히 한두 번의 기회는 올 텐데 그 온 기회를 어떻게 마무리를 할 것인지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이걸 자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영상을 직접 보시면서 그 실감나는 그 현장 느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나가는 영상 유심히 잘 보시면 부시리가요. 저기 멀리 한 40m, 50m 전방에서 훅업이 됐어요. 그러면 순간 바닥으로 꽂았어. 근데 거기 수심이 25m야. 그럼 어떻게 될까? 바로 바닥에 걸려서 팅 하고 끊어져요. 그래서 초반 과정이 1차 과정이 빨리 감는 거예요. 최대한 감아서 라인을 감아들여서 이 부시리를 내 쪽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 페이스대로 끌어당기는 과정이고, 두 번째 파이팅 벨트에 꽂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감는 거예요. 더 빨리 감고 싶은데 화면에 잘 보시면 감을 수가 없습니다. 이 방송 보시고 나도 저렇게 하면은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딴 낚시 한 15년 했는데 그런 분들이 많은데 택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렇게 못해요. 자, 마지막 과정이 배 밑전 가까이 왔을 때 이제 배 밑전으로 파고 들어가는데 그러면 파이팅 벨트 때문에 꽂고만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다가 순간 힘을 과학적으로 쓰게 되면 낚싯대가 부러지든지 문제가 생겨요. 그럴 때는 겨드랑이에 낚싯대를 끼고 마지막 랜딩 과정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실히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 영상 꼭 보셔야 됩니다. 일로. 어이, 좋다. 자, 지금 영상도 역시 그 싱킹 타입. 자, 지금 영상 잘 보시면 훅업을 완벽하게 시켰어요. 계속 빠른 속도로 감아들여서 배 밑전 이제 가까이 왔습니다. 여기는 배 지금 수심이 약 25m, 역시 한 20m 이런 정도밖에 안 돼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면 내리 꽂아서 쇼크리더 원줄이 쓸려서 끊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역시 이분 역시 굉장히 능숙하게 제압하는 장면인데, 배 밑전 가까이 왔을 때 겨드랑이에 끼고, 예, 그 다음에 반대편으로 이 부시리가 배 밑전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뒤쪽으로 이제 낚싯대를 틀어서요. 또는 그 선수에 있으면은 배 앞쪽 선수를 틀어서 반대편으로 빨리빨리 이동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예, 잘 보시면 그 순간순간 장면이 굉장히 흥미진진할 겁니다. 배를 타고 낚시하시는 분들한테 100번, 1000번 말해도 될 만한 얘기, 그게 뭐냐면 본인의 안전, 라이프 자켓, 이 팽창 조끼는요 믿고 쓰세요. 그리고 항상 착용하고 계시고, 한 마리 더 낚아 올려보자라는 마음으로 큰 욕심 부리면 꼭 몸이 상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낚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빅게임 더 와일드 같은 이런 낚시는요 천천히 쉬어가면서 느긋하게 하셔야 돼요. 다음 기회도 있기 때문에 천천히 생각하고 쉬엄쉬엄 하시라는 것. 자, 그리고 또 장비, 낚싯대, 릴 굳이 그렇게 비싼 장비 쓰실 필요 없다는 것. 싼 장비 가지고도 얼마든지 재미있는 빅게임 낚시 하실 수 있다는 것 전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신동만입니다.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낚시 방송은요, 전 세계 최고의 빅게임 낚시 방송 빅게임 더 와일드. 대한민국의 FTV 아니면 보실 수 없는 그런 장면들을 보고 계십니다. 이 바늘이 약해서 이 PD 한 마리 잡았어요.
이거 맛있는 거.